구형했어, 구형. 아니 또 그 구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6년이라고 하는 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6년 부르는 게 주세요. 6년 주세요. 그쵸. 이런. 부르는 게 값. 근데 여기에서 재판부는 6년이면 사실 50% 이상 깎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조범동이 죄가 없는 건 아니나 조범동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국 장관 부부를 엮기 위해서 조범동을 끌어와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 내 부부는 조범동이 피해자예요. 네. 사건 자체 얼개가. 근데 검찰은 조범동이 조국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걸로 몰고 갔고 조범동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단 한 군데서도 교차되는 게 없어요. 네. 이 사건의 얼개에서는 검찰의 뇌피셜일 뿐이야. 정경심과 조국 장관이 둘이 부부이기 때문에 정경심은 강남 빌딩을 사고 싶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한 시각은 조범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 장관 내 부부 특히 정경심 교수의 돈을 이용해 먹다가 사건이 발딱이 났는데 조국을 털기 위해서 조범동을 털었기 때문에 조국까지 끌어들여서 구형을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이 끝까지 숨기고 있는 핵심 표현이 뭐냐면 이 조국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손해를 봤다. 이걸 끝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범동 씨가 그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액의 이익을 획득했다. 그러면 범죄 혐의를 제기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모를 해서 범죄를 모의해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손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라. 그러면 처벌은 이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검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조범동이 조국의 이름을 활용했다 뿐이지 네. 조국의 이름을 활용한 사실을 조국이 몰랐다고. 그런데 조국이 왜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조범동은 조국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기회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 권력의 중앙에서 권력과의 검은 공생관계를 통해 권력자에게 불법 부당 이익을 제공했고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근데 이 말이 완전 거짓말인 게 이쪽에 사기 같은 거예요. 재판에서 입증 바가 없는데 재판에서 조국 장관한테 이익을 줬다거나 조국 장관 이득을 취했다거나 입증된 바가 한마디도 없는데 최종 구형할 때는 이딴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검찰이 되게 옹색한 거죠. 입증된 바가 없는 사실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6년 징역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에 대해서 6년을 구형한 것도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그러니까 구형 형량에 포함시킬 때 그러니까 뭔가 좀 크게 보이려고 6년이라는 숫자를 또 부풀린 거죠. 사실상 조범동 씨가 잘못이 이렇게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익성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배임 혐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년의 형량이 나올 정도인가라고 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형량을 통해서 조국의 이름을 그 문서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조국 이름이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딥히기 위한 방법으로 6년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 때나 보던 오천 조카일 뿐인데 사실 당했다는 게 맞는 거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심리나 공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장해놓고 자기 맘대로 부르는 게 값. 이렇게 할 거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조범동 수사가 조국 장관을 걸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연동이 또 되냐면은 조국 장관 내 재판과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조범동이 유죄가 났을 때 지금 검찰의 논리라고 하면 조국 장관도 입증하지 못했지만 이게 재판이 뭐야? 입증하지 못했지만 조국 장관 내 유죄를 유도하기 위한 조범동부터가 중재가 나와야 되는 여러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수사가 미신이야? 뇌피셜로 하는 거야? 수사는
이 수사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에 입각해서 지들 생각이 조국 장관은 장관이 되면 안 되니까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 부인을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바로 그 시각이 지금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도만 팔 수 없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보다는 검찰 개혁 당하기 싫다였죠. 근데 검찰들이 본인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옛날에야 뭐 기성 언론만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사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서 스스로의 신뢰도를 계속 깎아먹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검찰개혁에 계속 더 이 필요성을 자기들이 입증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검찰 내부에 PD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범동이 네. 그 코린키피라든지 뭐 WFM 뭐 이런 데다가 조국 장관을 언급한 건 맞는데 실제로 영향력이 사업에 미친 적이 없어요. 뭐 가로등 업체 뭐 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뭐 거기다가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재판장에서마저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관계자들도 조범동과 저희 사이의 문제지 조국 전 장관이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계속 이 증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 때리면서 조국 장관에게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 미신행위 같은 거예요. 주술행위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봤을 때 정말 한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검찰이 부른 증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부른 증인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한 게 코링크피가 그러니까 익성의 필요에 의해서 익성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회사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딱 공통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부른 증인들이 했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거면 증인을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예. 자기가 직접 그 재판장에서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판사들이 직접 자기 귀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자신들의 능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 한 말이에요. 최종 의견에서 아까 했던 말 왜 이렇게 말했어. 정경심은 조범동과의 고수익 약정에 따라 그 이전에 꿈꾸기 어려웠던 강남 건물이라는 거대한 부의 축적을 현실로 꿈꾸기 시작했다. 소설을 써라. 이는 조범동과 정경심이 불법적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됐다. 이게 처음에 그 재판장에서 강남 빌딩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나 있는 꿈이다. 네.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중요해요. 재판할 때는 맞아요. 범행을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번에 그 서울역 앞에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사실 범행 동기라는 게 없는 정말 묻지마 폭행이지만 대개 범행이라는 거 하는 게 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동기라는 것이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강남 빌딩을 사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짜맞추게 하고 있는 전형적인 뇌피셜이에요. 이게 진짜 재산 40억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엄청난 꿈인가요? 이게 백선엽 씨가 아직 살아있죠. 아직 안 묻힌 걸로 아는데. 아직 안 죽었어? 백선엽 씨가 강남에 2천억짜리 빌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산이 40억밖에 없는데 2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허황된 꿈일 수도 있죠. 근데 내 재산이 40억이 있어. 근데 10억만 보태면 저 예쁜 빌딩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왜 범죄냐고 그게.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얼마를 벌었냐고. 아 싫은데 이익도 없어. 그게 중요한 거죠. 손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익성이 핵심이고요. 근데 지금 검찰은요 조범동하고 정경심이 익성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잖아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아니, 피해자가 있잖아요, 정경심. 아니 그러니까 정경심을 범죄자로 본다고 해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익성이 피해봤잖아. 이 핵심은 익성인데 익성이 피해봤잖아. 그 논리 만든 거라고 지금. 익성은 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밥 못하고 익성. 어쨌건 지금 답답합니다만 검찰의 주장일 뿐이니까 저는 그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30일 날 조범동 1심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재판이나 조국 장관 재판 등에 영향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인문학 분야가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지만 재판은 과학이에요. 확실한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 증거 이런 것들. 실제로 한명숙 총리 재판건에서는 증거 하나도 없이 증언에 의해서만 사건을 조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부터는 검찰 조서에 의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법원님이 그걸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의 특성이긴 해요. 내가 줬다 안 줬다에 대한 특성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줬다고 이야기를 해서 유죄를 때렸으면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서 안 줬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무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에이, 아무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